저도 이제 딱 암입니다 얘기 듣자마자 제가 제일 처음 했던 게 이제 저 일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바로 전화를 했거든요. 전혀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암 진단을 받기 전에 암에 걸리면 일을 못 해. 난 당연히 이걸 일을 그만둬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암 진단을 받으면 나 학업도 못 하고 직장 생활도 하지 못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세 분은 그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 헬스케어 컴퍼니에 종사를 하다 보니 다른 분들보다는 좀 암 생존자에 대한 그런 편견은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난 암 생존자분들은 누구보다도 보통 일반 사람보다도 더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건강 관리를 더 타이트하게 하시기 때문에 더 건강하고 또 에너지 레벨도 되게 높고 이러기 때문에 전혀 그런 편견이 없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현재 의학의 발전으로 암 생존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돌발. 저는 알아요. 네. 아세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한 187만 명 정도가 이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암 생존자 수가 있고, 근데 그 중에서 5년 안에 직장에 복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한 30%. 근데 글로벌 평균은 한 60% 정도 된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그 유럽이나 선진국처럼 암 생존자의 직장 복귀, 사회 복귀를 30%에서 60% 정도로 끌어올리면 그 사회 경제적 효과가 1조 8천억 정도에 이른다고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그 암 생존자의 어떤 업무 능력을 의심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분들도 모두 암을 진단받기 전에는 각자 분야에서 전문가였고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업무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건강히 치료를 잘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분들이 잘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더 힘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좀 필요 없는 불필요한 편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워낙에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 종사를 하시다 보니까 편견이 좀 적으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두 분께서는 암 진단 전에 암 생존자는 이럴 것이다라는 그 치료 후에 직업 능력에 대한 편견이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건지 제가 진단을 받을 때까지는 암 생존자분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좀 아프니까 일을 못하지 않을까 하고 좀 무관심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고 그리고 또 사회로 다시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생업이랑 치료를 병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좀 잘못 생각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저도 치료 마치고 나서 일을 할 때 좀 사회에 나가는 게 어렵지 않겠구나 하고 좀 자신감도 가질 수 있는 계기였고요. 네. 그럼 미라님께서는? 우선은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너무 덕분에 제가 지금 더 깨달음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있고 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말씀 듣고 더 지금 제가 힘이 더 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힘도 생기는 것 같고, 일단 저는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실예로 저희 레스토랑에 이제 손님으로 오신 이제 가족분들이 있었는데 그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유방암에 이제 암 생존자셨어요. 그래서 그분 가족분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과정 중이었는데 그분이 드실 음식을 이제 따로 챙겨와서 이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암 생존자, 그러니까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시 이제 사회생활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때 그 분을 보고 정말 좀 더 어렵겠구나. 어떤 식사도 본인이 챙겨서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이제 바깥 활동이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편견을 그때 조금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암 생존자에 대한 직업적인 능력의 편견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체적인 암 생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암 생존자 하면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약간 너무 약하고 이런 이제 인식들이 많은데, 그거랑 연장선상으로 이제 직업 능력에 대해서도 좀 이 사람은 떨어질 것이다, 약할 것이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업무 능력을 다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편견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바로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네,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암 생존자에 대한 편견을 좀 바꾸려면 역시나 좀 주변과 많은 분들의 환경이 좀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방금 이제 얘기했듯이 뭐 우리가 그냥 무조건 도전을 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자 또 되지만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좀 체계적인 준비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세 분께서는 암 생존자가 다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먼저 하실까요? 이렇게. 네. 네. 일단 뭐 제가 이렇게 많이 듣고 경험하고 간접적으로 이제 암 생존자분들하고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우선은 사회 복귀를 뭐 이렇게 치료하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복귀하는 것 뭐 여건상 바로 복귀해야 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본인의 이제 신체적 그리고 이제 심리적 상태를 잘 진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암을 진단 받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일 바로 출근해야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내일 바로 학교 수업을 받는 분들도 계세요. 예, 여건상 이거를 뭐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있었는데 내가 오늘 진단 받았다고 해서 이제 뭐 대부분은 그래 내가 암을 진단 받았는데 이 프로젝트가 대수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책임감으로 오늘 이렇게 큰 어떤 소식을 들었지만 내일 바로 이러신 분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빨리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아직까지 항암 치료 부작용이 있다든가 예. 항암 치료 부작용이 있다든가 아주 되게 쉽게 피곤을 느낀다든가 네. 제 생각에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조금 회복하고 풀타임 잡으로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파트타임 잡 아니면 이제 이 기회에 어떤 교육도 받고 예, 직업 훈련도 받고 아니면 이제 본인의 환타지 잡을 도전해 본다든가 이럴 수 있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심리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심리적인 것도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치료를 받았지만 이제 예를 들면 다음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혹은 뭐 재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되게 심리적으로 본인을 좀 위축시키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남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편견과 선입견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어떤 그 심리적으로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의료진이라든가 병원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좀 상의라든가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좀 충분히 극복하고 사회에 복귀했을 때 동료나 고용주로부터 더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런 부분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인 스스로를 잘 진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그러고 복귀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제 스스로에게도 하는 지금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첫 번째는 잘 먹는 거. 제가 이전에도 잘 좀 놓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약간 규칙적인 생활을 좀 하지 못하고 약간 뭐 정말 그냥 배고프면 먹고 아니면 그냥 넘기고 했던 그런 삶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정말 먹고 챙기고 약간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살기 위해서 변화된 것들이 더 많지만 일단 잘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나만의 어떤 그런 루틴을 좀 만들어 보는 부분이 일단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안 해본 일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루틴을 만들어서 좀 신체를 더 건강하게 저를 더 건강하게 이제 만들 수 있는 작업을 첫 번째로 이제 한다면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지금 심리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좀 어려움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바로 이제 조바심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진단을 받고 수술한 다음에 이제 다시 저도 이제 사회에 복귀를 해야 되고 어떠한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실상 준비를 하면서 조바심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고 막 굉장히 좀 불안감, 두려움 그런 부분에서 오는 약간 조바심이 굉장히 저를 많이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발병 이전의 저의 모습
그다음에 지금의 저의 모습이 좀 많이 다르다는 그런 비교에서부터 지금 벌써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좀 그런 편견을 깼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그런 조바심을 좀 버리고 좀 내가 다시 복귀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 없이 불안감보다는 좀 즐겁게 그리고 내 몸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좀 더 좋은 그 나에게 맞는 그런 일 그리고 어떤 사회의 어떤 복귀의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돼요. 네. 네. 네, 저는 건강한 그 정신과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암 치료를 마치고 나면 특히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서 탈모를 겪지 않은 분들은 외형이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이랑 했던 일을 똑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방사선 치료만 해도 갈비뼈 골절이 되게 잘 올 수 있대요. 맞아요. 그리고 먹는 약을 먹으면 뭐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생리를 안 하게 되는 그런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보다 다양한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바심을 가지지 말고 또 내가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아까 또 기성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확실하게 스스로를 진단을 내린 다음에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괜찮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힘들면 힘들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다시 태어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맞아요. 그 이제 사회 복귀를 하기 전에 저도 역시나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약간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나는 이제 암 환자니까, 나는 암 생존자니까 저 다른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다. 나는 뭔가 모자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무슨 직업을 하지? 라고 이제 막 여러 가지 목록을 나열했지만 근데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 내가 지금 이걸 언제 공부해? 이 나이에. 뭐 그때도 젊었지만 지금도 젊고 그때도 젊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 복귀를 할 때 좀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암 생존자분들이 사회 복귀를 위해서 분명히 비슷한 감정들을 느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작은 시도들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바리스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작은 시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부터 저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뭐 주말에 알바하고 처음 해봤거든요, 알바. 네. 근데 거기서 또 나름대로 어떤 손님분들을 응대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분들이 저한테 밝은 인사를 해주시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좀 쓸모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점점 사회 복귀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이전에 했었던 일을 그대로 해야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조금 내 체력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트타임으로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체력도 올라오고 심리적인 것도 올라오고 이런 사회적인 것도 좀 올라가서 나도 모르는 새 사회 복귀가 되었네? 이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딱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계속 이제 사회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인간은.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치료 후에 뭐 프리랜서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어떤 조직의 구성원으로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주변에 있는 동료분들한테 제가 이제 암 생존자이고 그런 것을 어떻게 알려야 하고 어떤 부분을 알려야 할까요? 얘기해도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암 치료를 받으면 바로 완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일적으로 만난 분한테 저 유방암 치료를 2년 전에 했었습니다. 이랬더니 그럼 완치 판정 받았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5년간 호르몬 주사를 맞고 10년간 호르몬제 약을 먹으면서 계속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사실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기가 너무 맞아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거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컨디션이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아야겠지만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특히 자주 만나는 동료라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직장에서 시간적인 부분은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죄진 게 아니니까요.
잘못해서 아픈 거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누구나 아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당하게 그리고 이제 요구할 건 요구하되 일하는 직장에서 성실하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그 말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암생존자 여러분,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네, 암이 잘못한 거죠. 네, 네. 우린 잘못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 동료들한테 알릴 때도 저는 약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제가 암인데 이게 아니라 네, 제가 암에 걸려서 지금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 이러이러한 게 필요합니다라고 오히려 내가 당당해지면 동료들도 아, 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땐 도와주세요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제 자신도 모르거든요. 어떤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신체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그걸 저조차도 제 자신조차도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꼭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동료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사실 동료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경쟁 상대이기 이전에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께 이제 저의 상태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하신 대로 알리고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으면 다 같이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것과 이제 역시 공유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회식 문화도 있고 브레이크 타임을 어떻게 쓰느냐의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브레이크 타임이나 이제 어떤 그런 저녁 식사나 이제 이럴 때에도 이제 제 삶을 공유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암 생존자로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소소한 일상을 정말 그냥 공유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그분들이 가졌던 암 생존자나 암 환자에 대한 어떤 그런 편견은 자연스럽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당당하게 이렇게 지내면 그게 느껴져요. 주변 분들이 이 암 생존자에 대한 편견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암 생존자는 이렇습니다. 동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당당하면 그분들이 인식이 어느 순간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일을 하시는 기상님은 좀 어떤 거를 알리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암밍아웃이라는 걸 다시 이제 화두로 논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알리려면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암이다라는 걸 알려야 되고, 근데 그걸 알리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꼭 필요한 수준의 어떤 이제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못 받기 때문에 이제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암밍아웃을 굉장히 서포트하고 알릴 때 저는 이제 직장으로 만약에 본인이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동료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사나 고용주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 진단받기 이전과 치료 바로 복귀했을 때 그리고 치료 또 이제 막 몇 년이 지났을 때의 어떤 업무량 업무 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사나 고용주와 업무 강도라든가 업무량 혹은 재택근무의 가능 여부 그리고 내가 일하는 그 업무 장소, 작업 장소가 얼마나 좀 안전한지의 부분들에 대한 점검도 있어야 되고 또 그거에 따른 업무량에 따른 목표 설정도 똑같아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제 과거보다 업무량이 줄었는데 단순히 업무 시간만 가지고서 그 목표 성과 결과를 측정한다라고 하면 불리함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저는 이제 꾸준히 상사나 고용주와 시간을 갖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치료 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치료를 언제쯤 받을 예정이고 또 어떤 치료를 받고 이게 나한테 지금 내 신체상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면 이제 거의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이런 치료에 대한 이야기와 치료 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복귀했을 때 어떤 조건으로 일할지 어떤 배려가 필요할지 이런 부분들을 상사나 고용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그만두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휴직이라든가 어떤 기타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기간 동안에 치료받으면서도 꾸준히 커뮤니케이션을 해야만 연착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전 직장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네. 네.